자, 이번에도 함수의 연속입니다. 자, 보시면 182번 보세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저런 식을 만족한답니다. f1 값을 왜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보는 줬고요. f-2 값에 대해서 구하세요 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fx를 구할 때 여러분들 보나마나 이렇게 쓰실 거예요. fx 딱 표시해 놓고 x 플러스 1을 막 넘겨요. 이렇게. 선생님 뭐 잘못됐습니까? 예, 잘못됐어요. 서술형으로 이렇게 쓰면 점수 날라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 자, x의 제곱이 5x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거 x값 얼마입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x가 5래요. 이런 애들 많아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냐면 지들 마음대로 여기를 막 나눠요. x가 왼쪽엔 2번 곱해졌고 오른쪽엔 1번 곱해졌으니까 한번 약분해가지고 x는 5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x가 왜 5입니까? 5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으로 넘겨봐 저 식을. 그럼 x로 묶으면 이해됐어요? x가 뭐예요? 5 있어요. 근데 0 또는 5예요. 0도 들어간다고.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 문자는 함부로 약분하는 게 아닙니다. 왜? 0이 안 돼야지만 이런 식으로 약분이 가능해져요. 0이 안 돼야지만. 0이면 저 조건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0은 약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약분만 해가지고는 5밖에 안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0이 안 된다는 조건이 필요해.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문제로 다시 와서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이 x 플러스 2란 녀석이 우측으로 넘어가는 것까진 좋아요. 이건 상관이 없는데, 넘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게 0이 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가 0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식을 그 2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D식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어찌 되었든 0이 안 된다는 전제가 꼭 필요해요. 저거 안 쓰면 서술형에서 점수 날라갑니다. 자, 그러면 x가 잠시만요. x가 마이너스 2면 어쩔 건데? 네, 안 나왔습니다.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다 연속이래요. 우리가 연속이란 멘트가 나왔다는 것은 함수값이 존재하고요. 좌극한, 그 다음에 우극한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이 저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C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위에 이제 A, B 문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C라는 문자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우리가 여기 극한값, 그 다음에 함수값 어째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함수값 하고 극한값부터 먼저 써볼까요?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갔었을 때의 극한값 과 함수값 c가 같아야지만 연속이라는 멘트를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 눈에 바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 미정이가 발동해야 된다고. 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값이 누굴 향해서 가니까? 0을 향해서 가니까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라. 아시겠죠? 방금 제가 말한 거 쓰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서술형 쓸 때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분자의 너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게끔 표시해드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고요. x에 이제 마이너스 2가 투입돼서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보통 여기는 관계식으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물론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8a가 뒤쪽으로 빠지고 2로 나눠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식을 다시 활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C 정보도 써먹어야 되고 요 위에 있는 인수분해 형태도 써먹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B 있잖아요. 네, B 대신에 누굴 쓴다? 이 녀석을 갖다가 써버리면 돼요. 잠깐만요. B 대신에 4ax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분모는 이렇게 쓰여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이거 미정이가 걸렸었을 때 여기 계산을 방해하는 이 녀석 있잖아요. 예.
그걸 반드시 분자 쪽에서 깨줘야 된다고 그때도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위에 있는 분자 형태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잘 봐요. 이거를 분자만 보자면 x로 한번 묶어봅시다. 그러면 AX로 묶어볼까? 잠깐만요. AX로 묶어볼게요. AX로 묶으면 x의 제곱 빼기 4가 돼. 그럼 요 식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AX 해놓고 합쳐 걸리죠? 그래서 x 빼기 2, x 플러스 2. 그럼 분자가 보일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 분자 분모가 x 플러스 2로 날아간다는 거. 그래서 분자에 있는 요것만 극한에 걸려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써볼게요.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요런 식으로 갔었을 때 요렇게. 자, 이제 계산을 방해하는 녀석은 다 사라졌습니다. x값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2만 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 값이 지금 현재 얼마다? c값이 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c라는 녀석도 지금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c라는 녀석도 8a라고 지금 표현이 가능하겠죠? 아까 b는 저기 위에 있는데 4a 여기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십시다. 네, a, b 값 찾아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삭제. 근데 우리가 지금 잘 보시면 안 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문제 잘 봐보세요. 지금 뭐를 한 번도 안 썼냐면 요거요. F1이 5가 나왔습니다. 이거 왜 줬대요? 그러잖아. 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F1이 5라는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걸 왜 줬을까? 자, 그러면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는 아니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 이쪽으로 올라가서 x에 이제 1이 들어가게 되면 분모는 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a, b에 관련된 지금 정보가 나올 건데, 잘 봐요. 이거 지금 b 대신에 a 쓰면 되겠네. 됐잖아요. 그래서 b 대신에 4a라고 쓰면 될 것이고요. 뒤로 넘어가면 15. 따라서 마이너스 3a가 15가 될 것이고요. a값 정답 나오네. 마이너스 5라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f-2에 대한 함수값.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여기서 뭐로 설정해 놨냐면 c로 설정해 놨어요. 이렇게. 여기 c값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c값이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a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들어가게 되면 c값은 8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돼서 정답 마이너스 40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fx식을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마이너스 2가 안 됐을 때하고 됐을 때로 이렇게 서술형이 혹시나 나왔을 때 이렇게 구분 안 해놓으시면 아마 점수 1, 2점 정도 깎일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함수값, 극한값 같다 해놓고 나서 보시면 각각의 관계들이 여기 A, B, C에 관련된 각각의 관계들이 나왔고요. 그거를 지금 이제 F1 값이 5라는 정보를 준 이유가 아마 A 값을 찾아주게 함으로써 결국에 F-2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 C 값에 해당되는 정보를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셨다면요, 이거 진짜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마 82번 제대로 푸셨다면 83, 4, 5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마 다 제대로 푸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영상에 이제 85번만 남겨드릴 건데 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에 대해서 연속의 함수 fx가 있는데 식을 저거를 만족시킨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x 앞에 저 붙어있는 식을 넘기긴 넘길 거예요. 우측으로 넘기긴 넘길 건데 저게 0이 안 된다는 정보가 여러분들 스스로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fx 식이 지금 저런 상태면 x가 0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래야 요 앞에 있는 요 값이 0이 안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상황에서
저렇다는 전제하에서 그때 루트들이 분모로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서. 다음에 2000은 분자 쪽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0이었을 때 얼마냔 말이죠. 그래야 이 구간 내에서, 열린 구간, 요 구간 내에서 연속이라는 정보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의 함수값을 그냥 편의상 a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정보가 f0값 얼마냐고, 다시 말해서 a값 얼마인지, 물론 이제 k값의 정보도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저 사이 내에서는 연속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 구간 x가 지금 0에서 끊긴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당연히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수값에 해당되는 그냥 제가 편의상 a라고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극한값 x가 0을 향해서 갔었을 때 극한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면서 바로바로 느껴야 돼요. 이게 또 미정의가 걸린다는 걸. 잘 봐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아니 함수의 극한값이랬다. 함수의 극한값 맞죠?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값이 누굴 향해서 가니까 0을 향해서 가니까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라. 미정계수 결정. 네, 그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자의 극한값 너도 0을 향해서 갈 것.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x에 0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k값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다시 설정을 해놓고 보면, 자, k가 0이 되게 되면서 여기가 지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분자는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분모는 아직 해먹을 게 없어요. 자, 이래놓고도 우리가 계산이 안 돼요. 참고로 x에 지금 0 넣어봐봐요. x에 0 넣으면 여전히 지금 여기가 계산을 방해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지금 0분의 0꼴이 지금 나와 있는 형태인데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을 방해하는 놈은 어떻게든 없어져야 되는데 인수분해로 보통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분자 인수분해가 지금 깨지질 않아요. 그러면 분모가 지금 합차가 한번 써야 돼요. 루트로 없앨 목적으로.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분자에다가 저 루트의 사이에 있는 플러스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플러스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제곱 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1과 이거 가로 풀면 마이너스 1이니까 날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분모에 남아있는 건 뭐가 남는다? 2x가 남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그럼 여기 x 날라가요. 그러면 계산을 방해했던 x 분모를 봐보세요. 지금 아무 x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극한을 때려버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되겠냐면, 자, 한번 표현해 드리고 다시 쓸게요. 네. 지금 분자가 이렇게 남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바로 계산 보이면 하세요. 저희 이제 설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번 더 써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여기서 지금 2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x에 0 들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2, 0 들어가게 되면 루트 1 플러스 루트 1이에요. 그럼 여기 빠이빠이니까 얼마? 정답 마이너스 2. 이게 지금 무슨 값이다? a 값이다. 네. 근데 지금 f0 값이 뭐다? a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2로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자, k 값을 지금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아까 k 값 여기서 나왔죠? 0이라고. 오케이, 0. 둘이 더하면 얼마다? 정답 마이너스 2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연소함수의 성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연소함수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라면 그냥 다 연속이다. 오케이? 예,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번 같은 경우 보시면 fx가 이렇게 있어요. 자, fx하고 그 다음에 fx하고 gx하고 더하기 형태로 연속이 되면 gx도 연속이 되냐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선생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됩니다. 그럼 니은번 한번 봐봅시다. 니은번 같은 경우 보면 fx하고 fx, gx하고 연속이 돼요. 그럼 gx도 연속인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 또 연속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 여러분들 좀 힘들 거예요. 맨날 답안지 보면 발레 들어가지고 그 발레 다 외워야 되나?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이거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럼 선생님 뭐 어쩌라는 겁니까? 다 외우지도 못할 거. 근데 이거는 또 뭐요? 또 안 되는데?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째로 계산하는 건 상관이 없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억번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기억번 뭐라고 돼 있냐면 fx하고 fx 플러스 gx하고 연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gx도 연속이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전에도 이 말이 있었을 겁니다. 통째로 계산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를 빼버리면 fx를 빼버리면 그럼 누구밖에 안 남아요? gx밖에 안 남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계산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연소감수 둘이 뺐기 때문에 연속 맞아요 이거. 됐어요? 그럼 선생님 니은번 맞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시면 그 gx가 fx가 연속이고 fx, gx 뭉쳐놓은 것도 연속이니까 gx도 연속 아닌 겁니까? 예 맞아요. 연속 맞는데 잘 봐. 이게 지금 선생님 통째로 계산하니까 fx가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 있으면 분모로 내려가 있으면 이거 약분 해갖고 gx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한 가지가 부족한 상태로 틀립니다. 이거 분모 0이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나누기 이게 지금 보시면 연소감수하고 연소감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 하는 건 좋은데 이 저기 어디냐 나누기 이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면 어쩔 거냐고. 이거는 생각하고 나눴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영상 그 앞부분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잖아요. 함부로 나누는 거 아니라고. 0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나눠야 된다고. fx 0이면 어쩔 거냐고. 못 나눠요 그때는.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누기는 0으로 나누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fx가 0이 아니라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맞게 하고 싶었으면 요 사이에 fx가 뭐 0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보가 있었으면 이때는 맞는 지문인데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될 수가 없고요. 디귿번으로 이제 넘어가서 봅시다. 디귿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fx하고 gx가 연소함수면 합성함수도 연속이냐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소감수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 할 때는 다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 나누기라든지 근데 이걸 외워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우리가 빼본다든지 아니면 요런 식으로 나눠보세요. 나눠보고 빼면서 어떤 건 될지 어떤 건 안 될지 나누기 할 때 이제 느낌 오잖아요.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는 거를. 오케이? 예, 그래서 이걸 달달이 외울 수는 없고요. 통으로 계산하는 건 상관없을 때 함부로 찢어서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거. 이 기본적인 사실만 이해하고 계시고 특히 나누기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었지만 문자는 함부로 나누지 못한다는 거. 0이 안 된다는 전제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합시다. 자, 이 88번 문제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앞에서 이런 말을 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연소감수하고 연소감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 한 거에 대해서는 다 연속이라는 멘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내용은 어떤 전제가 필요한 거냐면요.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할 때.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 구간 내에서 연속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죄다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 안 되게끔만 만들어 준다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실수 전 구간 내에서는 항상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 gx가 그래프가 다 연속이 아니라 여기 x가 a에서만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딴 데는 연속일지 아닐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여기서 전제를 말씀드렸던 이 공식은 이 형태는 연소감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었을 때 이 결과물은 항상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 문제에서는 x가 a에서 연속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딴 데서는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상황에서
x가 a였을 때도 항상 연속이 되는 함수를 기억번부터 리을번 중에서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으셔야 되는데 아직은 다 정확하게 인지가 못 되셨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편한 게 저 리을번입니다. 리을번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x, gx는 전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라 x가 a에서만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fx 그림을 우리가 편의상 잠시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 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a라고 치고요. 3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4고요. 너는 그래프가 요 모양을 띄서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여기가 5라고 칠게요. 이 지금 fx. 봐봐요. 문제 조건상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fx가 x가 a에서 연속. 그러니까 a에서는 연속해요. 여기서는 연속한다고. 딴 데서는 그런지 안 그런지 난 모르겠다고. 정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gx 그림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gx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이걸 gx라고 하고요. 여기를 우리가 1, 여기를 a, 그 다음에 3, 2, 1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x가 a에서는 연속하면 되는 거니까 잠깐만요. x가 a에서 지금 gx도 지금 연속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걸로 연속해요. 다시 한 번만. fx도 x가 a에서 연속하고요. gx도 x가 a에서 연속해요. 다른 데서는 끊기고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 문제에서는 저 구간에서만 x가 a에서만 연속이냐고 멘트가 날라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리을번은 연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억번, 니은번부터 먼저 볼게요. 기억번하고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이 fx에 대해서 fx를 그냥 그대로 쓰고요. gx에 대해서 4배로 요 그래프가 지금 4배로 더 이제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뺀대요. 설사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디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냐면 x가 a에서 연속성 여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a에서 연속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4배를 하고 빼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어요. 니은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은번도 지금 저거 gx 2번 곱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gx 2번 곱한 거. 그러면 다시 한번 표기를 하자면 여기 gx가 여기단 말이에요. x가 a에서 여기 부분에서 또 바뀌질 않아요. 곱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x가 저 a에서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연속하냐고. 됐어요? 그래서 이 물어보는 여기 지금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여기 녹색으로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거하고 여기 녹색,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화살표 부분은 계속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쪽, 지금 제가 그림을 지금 어디 쪽에서 3하고 1에서 지금 불연속을 그려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3하고 1을 건들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 리을번은 얘기가 달라요. 리을번 같은 경우에 저렇게 합성이 걸려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겨버리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x가 a에서의 함수값을 먼저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로 함수값. 그러면 ga 값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냐면 3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f3 값으로 가면 돼. 그럼 f3은 얼마라고? 5라고 표시돼 있어. 오케이, 좋아. 근데 봐봐. 아까 우리는 어디서 지금 보고 있었니? x가 a에서 연속성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a가 어디로 바뀌어버리고 있어? 3으로 바뀌어버리고 있어. 이걸 잘 눈치를 채야 돼.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로 가서 보시면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자, A에서 좌극한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요렇게 되는데 이때 너 gx의 y의 방향성을 봐봅시다. 자, x가 a를 향해서 가는데 마이너스 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y의 값은 3을 향해서 가는 건 가요. 근데 어디서 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쪽에서 오고 있죠. 그럼 봐봐요. 이게 뭐로 다시 들어간다고 했냐면 x로 다시 들어간다고 했죠. 네, 극한으로.
그럼 봐봐. x가 3인데 어디 쪽에서 오고 있니? 마이너스 쪽에서. 누구 향해서 가는 거야? 개 뜬금없이 4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아까 여기 x가 여기 지워지는 거 잘 보세요. x가 a에서 연속이라는 멘트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x가 a에서 항상 연속하는 거, 오케이? 기억번,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x가 a에서밖에 못 물어본다니까? 왜? 이게 움직이질 않아. 이 x가 아무리 다른 x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x에 a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똑같은 그 a로밖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 처음에 a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과물이 지금 누가 나와버려? 3이 나와버려. 다시 x가 a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결과물이 갑자기 누구로 지금 바뀌어서 들어와 버려? 3으로 바뀌어서 들어와 본다니까. 그러니까 3에서 지금 불연속해 버려요. 지금 이렇게 fx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됐습니까? 기억 니은번에 x가 a에서 연속하기 때문에 기억번의 식과 니은번의 식은 x가 a에서 맞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뭐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 값이 이 x가 a가 들어가면서 그 결과물 값이 3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표현이 돼서 나와버릴 수 있어요. 중간 단계에서. 그러면서 이게 x가 a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3이라든지 1이라는 부분. 지금 fx는 3에서 끊겼고 gx는 1에서 끊겼잖아요. 여기서로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합성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거 요거 연속이 항상 연속이 된다는 의미는 실수 전 구간에서만 이런다는 말이고, x가 a에서만 연속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fx, gx 그래프가 끊겨버릴 수도 있어요. a가 아닌 다른 곳에서 끊기든 말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때는 x가 a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제 좀 얘기는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웬만하면 연속인데, 합성함수의 경우에는 그 결과물에 물어보는 y값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중간 단계처럼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이러면서 a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x 정의역이 바뀌어버릴 수 있는 현상이 생겨요. 그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러진 않는데 일부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항상 연속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합성함수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번은 되지 않아요. 기억 니읍번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 너무 쉬운 게, 이제 이 형태가 분모 형태의 경우에 분수 형태로 나왔었을 때 0이 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것만 된다면 저 디귿번도 연속은 맞습니다만은 fa 값이 만약에 0이어 버린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는 정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디귿번도 연속일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앞에 영상 다시 한번 리플레이에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만 핵심만 뚫어낸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상상 속으로 이런 도형 정도는 그리셔가지고 중간에 끊기는 형태를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이제 89번 봐봅시다.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요. 자, fx 식을 한번 잘 볼까요? 이 식에다가 한번 x에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2 집어넣으면 8, 잠깐만요. 8이래 4지. 4, 8 플러스 6.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니까 2가 되죠. 그죠? 봐봐요. 연속하지 않아요. fx가 연속하지 않는 형태에 대해서 gx가 연속인 함수예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분수 형태로 되는 게 실수 전 구간 내에서 연속이라고는 정보를 줬어요. 그걸 만들어내는 a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fx는 불연속이고 gx는 연속인 이 그래프 내에서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누기 형태가 연속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라는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 정보는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fx도 지금 거진 다 연속이에요. 어디에서만 불연속이다? x가 2였을 때만 지금
그래프 자체로 봤을 때는 불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누기 형태가 전 구간 내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그 극한값, 세 번째 같다 이러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함수값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디에서? 2에서. 그러면 G값, F2값 함수값부터 먼저 한번 찾으러 갈게요. 그러면 G값 같은 경우가 2a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fx 입장에서는 x가 2가 들어가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3이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하러 가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가는데 마이너스 쪽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gx 그래프는 분자에 있는 녀석은 항상 바뀌진 않고요. 분모가 지금 바뀌겠죠? 분모에 있는 fx식이 x가 2보다 작았을 때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좌측에서 오는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식이 이렇게 쓰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분자는 여전히 똑같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ax 플러스 1인데 분모가 지금 바뀝니다. 뭐로? 예, 2보다 컸었을 땐 3이라면서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극한을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여기부터.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의 결과물하고 너의 결과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결과물 값이 세 개가 다 같아. 이거 0 아닙니다. 잠깐만, 이거 0처럼 보인다. 이거 0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너의 값과 너의 극한값과 너의 극한값 세 종류가 다 같아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봐봐요. 여기 지금 13번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x에 지금 2가 들어가게 되면 2a 플러스 1. 결국에는 지금 이거 첫 번째하고 여기 그 우극한의 경우는 같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좌극한하고만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복제 이게 여기로 딱 들어온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엔 같아져야 되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됐었습니까? 그러면 이거 해결만 하면 돼요. 그럼 봐봐요. 이게 또 걸리는데 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자 분모 너의 극한값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분모 너의 극한값을 확인해 보면 이거 0향해서 가야 되는데 4 마이너스 8 플러스 6 0향해서 가질 않아요. 그죠. 자, 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제 미정계수 결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아닌 형태로 지금 문제는 풀어야 되겠는데 잘 봐. 그러면 발동이 안 되면 안 된 대로 해야 돼요. 잘 봐요. 그냥 여기다가 2를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분자 분모에다가 자 2 갖다 집어넣게 되면 요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2a 플러스 2를 여전히 바뀔 건 없고요. 여기 분모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얘랑 똑같으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잠깐만 이거 지금 잠깐만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와 선생님 이거 또 약분되네. 약분되니까 선생님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어요. 함부로 약분하지 말라고. 왜? 저거 지금 이 식이 만족을 안 하잖아요. 라는 의미는 뭐다? 저거 분자 0이란 소리예요. 이거 0이라고. 이래야지 이 식이 말이 돼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자는 함부로 약분하는 거 아니라고. 눈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이게 1 넘어가서 이렇게 표현되겠고요. 2 넘어가서. 됐습니까? 다시 한 번만 빠르게 언급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fx가 지금 구간이 끊겨요. 끊긴 형태로 지금 불연속 형태가 나온 형태고 gx는 연속인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누기 형태가 이 fx분의 gx 형태에 대해서 실수 전 구간 내에서 연속이 되나봐야 그걸 만족시키는 a값을 찾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이란 멘트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같다. 자 아까 이제 그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값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워버렸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함수값과 이 좌극한 잠시만요. 이게 이제 좌극한은 얘가 아니라 얘죠. 이 좌극한이 같은 형태. 그래서 이 둘이가 같다. 놓고 해놨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미정이가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도 이제 그 표현을 해드렸어요. 근데 미정이가 안 걸렸단 말이에요. 안 걸리면 안 걸린 대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이 방해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방해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계산하려고 했더니 어라 2a 플러스 1을 니들 마음대로 약분하면 안 된다고. 왜? 0이면 어쩔 건데.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분을 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와 이거 틀렸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왜? 2a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되게 쉬운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끼실 거예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예, 닫힌 구간이니까 a, b 다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연속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저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면 만약에 열린 구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열려버렸으면 이때는 최대값이 있긴 있겠죠. 근데 최소값 어쩌라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건데 애매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라든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하면 당연한 거예요. 저거는. 그럼 선생님 만약 예를 들어서 닫힌 구간이 아니면 어쩔 건데요? 아니면 불연속이면 어쩔 건데요? 그러면 최대 최소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자, 이제 밑에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어떤 문제인지. 자, 190번을 보시면 자, 구간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라고 돼 있는데 저건 열린 구간이에요. 자, 저기서 정의된 함수 fx가 돼 있는데 틀린 거 찾아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그럼 첫 번째 fx가 불연속이 되는 게 두 군데라고 돼 있습니다. 두 군데 맞네요. 3하고 5에서 지금 불연속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 두 번째 5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 5에서 극한값이 안 존재하죠. 왜? 이게 지금 좌측에서 오는 극한값과 우측에서 오는 극한값이 지금 달라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표시는 안 돼 있으니까.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3에서의 극한값은 4다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3에서 x가 3을 향해서 갔었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은 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 4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물론 함수값은 다른 값이긴 하지만 극한값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좌측에서 오는 거라든지 우측에서 오는 거라든지 극한값은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서 간다? 4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겠네요. 예, 맞는 지문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봐봅시다. 1에서 3, 1에서 2까지요. 1에서 2까지는 최소값이 존재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지워져라. 자, 1에서 3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1에서 2까지 미안합니다. 자, 1에서 2까지 내에서는 그 최소값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2면 대충 여기 어디쯤 같거든요. 그러면 1에서 2 사이 내에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지금 최소값을 가져요. 지금 닫힌 구간입니다.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1이면 여기, 2면 여기니까 네, 맞아요. 여기서 최소값이 여기, 최대값은 여기 가져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5번 한번 봐볼까요? 5번 같은 경우에 지금 잠깐만 다 맞잖아. 5번이 정답이겠네. 보십시다. 5번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1에서 5 사이 내에서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에서 5부터 한번 봐봅시다. 1이면 여기란 말이야. 5면 여기란 말이야. 이거 지금 잠깐만 그 닫힌 구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들어가. 오케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아까 최대값을 갖는다. 지금 최대값이 지금 여기인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라고 말하면 당연히 안 돼도 왜? 비었으니까. 지금 이거 4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최대값은 값이야. 딱 그 된 현상을 말하는 거야. 극한은 값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방향성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극한으로 말했었으면 4가 맞는데 이거 지금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최대값 없어. 이거 4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4를 향해서 가는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은 없다고. 최대값은 함수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값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정답 5번이네. 요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이제 192번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시계에 대한 정보를 줘놓고 0에서 4 사이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문제에서
지금 닫힌 구간을 줬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다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연속한다는 의미예요. 오케이? 아까 위에서 말했던 정보처럼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가 다 있다는 건 항상 연속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만? 이 범위 내에서만. 다른 구간은 난 잘 모르겠고 지금 닫힌 구간이라고 지금 멘트 나왔습니다. 예,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연속까지 지어줘 버렸네. 연속한다는 뜻입니다. 요 구간 내에서.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fx하고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fx는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이면 색깔을 넣어서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이게 약간 좀 삐딱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fx 그래프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자, gx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뭐라고 하지? 이거를 유리함수 형태니까 이렇게 잠깐만요. 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 이미 다 표시가 돼 있는 상태구나. 예, 평행이동이 이미 다 표시가 돼 있는 상태네요. 예.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근선이 여기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왜 이렇게 삐뚤어 놓게 그려놨냐면 이래야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유리함수 그래프가. 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이상하게 그려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직선 나온다니까. 예. 노타빌리티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대충 뭐 이런 정도라고 인식을 해 봅시다. 여기가 잠깐만요. 그림이 조금 감겨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대충 되셨죠? 무슨 말인지. 예, 만나지는 않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형태의 유리함수 그래프예요. 자, 이게 지금 gx 그래프인데 이 기업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0부터 4 사이 내에서만 연속하면 돼요. 다른 데서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기업번 같은 경우에는 0에서 4가 바뀌진 않아요. 그럼 봐봐요. 0이면 여기고요. 4하면 대충 여기 어디쯤일 거예요. 여기가 0, 여기가 4. 여기가 0, 여기가 4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저 구간 내에서만 연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하기를 하죠. 예, 연속합니다. 이러면. 문제는 아까 합성함수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조금 되는 건데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지금 제일 취약점이 여기예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제일 골치 아픈 데인데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삭제. 아까 합성함수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합성함수를 하기 전 단계에서는 단순히 0에서 4 사이가 바뀌지를 않아요. 저 위치에서만 계속 보면 돼요. 근데 합성함수는 요 부분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y 값에 대한 그 값이 마이너스 2로 가버리면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때는 불연소 갈 경우가 여지가 생겨버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마 니은번 혹은 디귿번에서 뭐 하나 걸릴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후보는 여기 표시 좀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건드려 보는 순간 골치 아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니은번 한번 가봅시다. 니은번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니은번은 그러면 gx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fx로 넘어가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봐봐요. 여기 같은 경우 gx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냐면요 지금 0에서 4까지 되면서 그러면 이 0에서 4까지에 대한 정보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면 이 정보가 자, 다시 한번 여기 확대할게요. x가 0하고 4에서 들어가면 여기 y의 값이 이 사이에서 놀아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0 한번 집어넣어 볼까?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네. 2분의 1이라고 확실히 할 수 있네. 그 다음에 우리가 4도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6분의 1 나와요. 그러니까 2분의 1부터 6분의 1까지라는 형태가 나와요.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자, 이 2분의 1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2분의 1. 오케이? 그럼 여기 6분의 1은 어디 거냐면 더 확대해서 보자면 6분의 1은 여기잖아. 6분의 1.
자, 이거 저기 형광펜 써서 그러는데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6분의 1이라고.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보이는 여기 봐봐요. 이거 연속하잖아. 됐어요? 예, 이런 건 상관이 없다고. 저렇게 건드리는 거는. 근데 이제 디귿번호로 가봅시다. 잠깐만요. 이거 좀 지워야 되는데 이거 언제 지워지나? 한참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여기서 더 바꿔야 돼. 요것도 다 지워야 돼. 요거는 어떻게 화면 좀 잘라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지워지면 안 돼. 여기 이렇게. 그래서 니은번은 된다고. 근데 디귿번 봐봐. 디귿번 같은 경우에 보면 디귿번 같은 경우에 봐봐요. 여기 지금 건들 여지가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예요. 보시면 봐봐. fx가 지금 먼저 처리가 돼. 그럼 fx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0에서 4 사이로 들어간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0이 여기야. 그러면 4가 여기야. 그럼 봐라. 0이면 여기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4면은 여기 얼마가 될까? 확인해 봐야죠. 4면 1이겠네. 그지? 1. 그러면 여기에 지금 너의 y가 잘 보세요. 지금 0부터 4를 말하는 게 아니야. 0부터 4가 들어가면서 너 x가 지금 뭐가 들어가 버린다고? 아니 x가 0부터 4가 들어가면서 y 너의 발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발생을 한다고.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발생한다고.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3이 여기란 말이에요. 1은 여기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1은 여기 어디쯤에. 그럼 봐봐요. 이게 지금 들어가면서 이렇게 봐봐. 요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이면 대충 여기 어디쯤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디서? 요 마이너스 2에서 이거 터진다니까? 이거 건드려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럼 불연속이단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소함수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예요. 잠깐만요.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함수의 경우에 전 구간 내에서 연속이라면 그때는 무조건 이 결과물값은 연속이 나와요. 근데 어디 특정에서만 연속이라는 멘트가 나왔으면 아닌 것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2번에서 그걸 표현해 드린 건데, 아까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는 요 범위 x가 아까 마이너스 2였을 때를 니은번은 건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었지만 디귿번 같은 경우에 너 y의 방향성이 x가 0부터 4까지 저 범위 내에서 y너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그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나오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게 되면서 그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여기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불연속인 부분을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불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합성함수가 조금 많이 골치 아프실 거예요. 요거 영상 더 돌려서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사이값 정리입니다. 말 그대로요.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낀다는 의미입니다. 잘 이해를 잘 해보셔야 돼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랍니다. 닫힌 구간 있는데 그것 내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값이 달라야 된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바로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저 함수값이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fa하고 fb 사이에 임의의 값 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저 식이 만족시키는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거 보면요, 해석이 돼요? 잘 안 될걸? 잘 보세요.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잘 따라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닫힌 구간 A, B에 대해서 연속, 그러니까 그래프는 연속으로 그려놓고, 두 번째 FA하고 FB가 다르다고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녹색 라인을 봐보세요. FA하고 FB 사이에 임의의 값 K라면서, 자,
FA는 여기에 있어. FB는 여기에 있어. 이거의 사이값 K래. 그러면 사이의 값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간이 벌어져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파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같지는 않아야 돼. 그렇다는 전제인데, 그럼 봐라. 여기 녹색 부분에 FA하고 FB가 뭘 얘기하는 거니? Y값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의의 값 K도 결국에 Y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K값이 요 Y라고. 그런데 저 C 봐봐. 이 C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무슨 값이니? 얘 X값이야. X라는 저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야. 이해 잘 안 되지? 다시 한 번만 보자면, 일단 파란색, 닫힌 구간 A, B에 대해서 연속이고, 자, 두 개의 함수값이 같지 않아야 사이로 들어갈 건데, 뭐가 들어갈 거냐면 Y값이 들어올 거야. 자, FA하고 FB 사이에 임의의 값이 들어오는데, 오케이, 임의의 값 K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멘트가 떴단 말이야. FA하고 FB 사이로 K가 이렇게 하고 사이로 들어와. 그러면 이 K를 만족하는 C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C값이 몇 군데가 존재한다? 이 그림상으로는 세 군데가 존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K가 만약에 조금 더 위에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위에 존재하면 그때 만족하는 C값은 여기에요. 여기. 오케이?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 부분은 지울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 C가 A, B 사이에, 여기 A하고 B 여기 있잖아요. 이 사이에 C값이 최소 1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가 뭐냐면 Y값들이 사이에 꼈으면 그에 해당되는, 적용되는 X의 값도 A, B 사이에 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란 말이지.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연속하는 형태로 이렇게 연속하는 형태로 여기가 A에서 B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봐봐봐. 요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 여기 이제 같아져 버리면 이러면 K가 사이에 들어갈 게 없어서 조금 이제 높낮이를 다르게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지. 잠깐만 높낮이를 조금 다르게 다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조금만 더 잠깐만요. 완전 다시 그릴게요. 3차함수처럼 그려야 되겠구나. 네. 자, 다시 그려놓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A라고 치고요. 여기가 B라고 치면, 요 사이에 K가 지금 한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도 Y는 K라는 직선으로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고, 너도 Y는 K라는 직선으로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좀 삐뚤어졌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요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능한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다면 어디에 C값이든 어떤 거든 상관없다 이거야. 어떤 거든 상관없다 이거야. 이 C들이 전부 다 누구 사이에 껴있다? A, B 사이에 껴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라는 거야. 중간에 꼈으니까. 잘 봐요. 이걸 어디다 써먹냐면, 이거 별로도 필요 없을 것 같죠? 어디다 써먹으냐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잘 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부호가 다르대. 자, 색깔 좀 맞춰놓을까? FA하고 FB의 부호가 다르대. 이게 요 부호가 다르다는 뜻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FA하고 FB의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여기가 플러스지. 이렇게 다르게 되면 X가 C가 되는 게 0이 됐단 말이야. 이거 뭐야? 우리가 Y의 값이 0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때의 X값은 뭐야? 실근이야, 실근. X절편이라고. 그림으로 얘기하면 X절편, 이거를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근이란 말이야, 실근. 그러면 C가 A, B 사이에 최소 하나가 존재한다는 말이 즉슨 방정식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A, B 사이에 실근 하나가 최소한 있다는 뜻이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야. 실근은 X절편, X절편은 실근 같은 내용이라고. 방정식에서 근은 함수에서 X절편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FA하고 FP가 이렇게 부호가 달라버리게 되면, 물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3차 함수도 있을 수 있지만 방금 그린 이 녹색 그림처럼 직선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직선이 되면 여기 중간다리 여기 한 번이 실근으로 존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칩시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는 그 학생들은 대부분 다 뭐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을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차를 같이 옆에서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시속 100km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고 계세요. 고속도로니까 이 정도면 천천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고양이가 훅 하고 나타나갖고 속도가 갑자기 시속 80으로 훅 떨어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되게 이렇게 좀 깔끔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약간 좀 결벽증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속 100으로 굳이 맞추고 싶은 거예요. 굳이.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시속 120까지 약간 밟아야 돼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 시속 100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80에서 120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100을 최소한 한 번 건든다는 거예요. 시속 100km를.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한 번만 건듭니까? 아니요. 두 번, 세 번 건들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두 번, 세 번 건들 수도 있냐면 이렇게처럼 지워져 버리네. 120으로 가는 게 아니라 110으로 가도 돼요. 대신에 110으로 가긴 가는데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지속 시간이 조금 늦는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시속 110으로 조금 늦게 속도가 좀 낮게, 대신에 이게 지속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나중에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언젠가는 100을 향해서 평균이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또 이제 110으로 가다가 또 다시 또 다운됐다가 올라갔다 왔다 갔다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최소한 여기 중간에 100은 한 번 이상을 건드려요. 여러 번 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의 그 교점은 만들어진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부호가 다르면 이런 식으로 부호가 다르면 이 그림처럼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방금 제가 그렸던 요 그림상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최소 하나의 실근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걸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문제 형태를 한번 봐봅시다. 자, 유형 10번에 보시면 방정식이 있는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졌었을 때 다음 중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근이라고 하는 건 x절편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x절편을 구하라고 하는 건 보통 x값을 구하라는 멘트란 말이야. 그럼 x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게 안 구해져. 그러니까 무슨 말로 하겠어. 구간이라는 멘트를 하는 거야. 지도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다면 찾았겠지. 근데 모르니까 구간이라는 멘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화면을 조금 이따 디테일한 그림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게 인수분해가 되게 말이 안 되게 돼요. 분수 형태로 나와요. 찾을 수가 없다고. 두 번째, 얘 진짜 루트로 나오면 어쩔 건데, 값 자체가 나중에 그런 문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원래 이 그림은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 추가해서 보면 지금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이 그림을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몰라요. 아직 이게 단원이 끝나야 미분 단원에 들어갈 거고, 미분 단원에 들어가야 이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 정도를 알 수 있을 건데, 설사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지금 보시면 정답은 어디냐면 실근, 다시 말해서 x절편 여기에요. 지금 이 문제상으로 보면,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1.5, 다시 말해서 2분의 3인가 봐요. 정답이.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면 값으로만 물어본다니까? 이렇게 구간이라고 안 물어봐. 왜? 이걸 2분의 3은 어떻게 인수분해할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고. 만약에 진짜 못 찾을 숫자, 예를 들어서 루트 3 같은 경우 나와버리면 진짜 여러분들 못 찾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건 대충 어디 있다는 걸 짐작할 뿐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잠시만요.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었냐, 여기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언제 쓰는 거다?
보십시다. 두 방정식 이 녀석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요 멘트의 의미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잘 봐요. 함수값을 우리가 여기를 예를 들어 fx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3에서 4까지. 그러니까 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씩 다 찾아봐야 돼요. f-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요렇게 생겼겠네. 그러면 지금 요거 털어져 나가니까 음수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f0도 확인해 볼까요? 0 들어가면 마이너스 3밖에 안 나오겠네. 음수네. 그러면 f-1도 음수고 f0도 음수니까 선생님 여기서 실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안 갖는다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뒤집어야 되겠구나.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실한 음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수값 자체는 여기 둘 다 음수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지금 중간에 생깁니까? 이렇게 실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 은지한다는 건데 봐봐요. 계속 해봐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F1 1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털어져 나가니까 얘 또 음수고 F2로 한번 확인해 볼까? 8, 2,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거 대충 봐도 양수네. 그럼 봐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이게 지금 1이었을 때 음수였다가 2였으면 뭐예요? 양수예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가는 중간에 뭔 일이 터진다? 0 한번 건들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x 절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이게 음수에서 음수로 넘어갈 때는 혹은 양수에서 양수로 넘어갈 때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분명히 음수라니까 이 그림 봐봐요. 여기 분명히 음수예요. 여기 음수예요. 이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에서 여기 절편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모른다고요. 이럴 수도 있고 그림이 어떻게 돼버릴 수도 있냐면 잠깐만요.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와버릴 수도 있냐면 음수에서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야. 여기서 여기일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x절편 x절편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건 근이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음수에서 음수로 넘어간다든지 양수에서 양수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훅 하고 넘어가 버리면 언젠가는 이 중간에 반드시 x절편 한 번은 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1에서 2 사이에 해당되는 정답 몇 번? 3번이 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이값 정리는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 유형 11번도야. 앞에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여기는 어렵지 않게 풀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연소함수 fx인데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지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어떤 정보도 하나도 fx에 대한 정보가 안 나온 상태예요. 잠깐만요. 안 나온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의 좌표만 지금 정보가 나와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 좌표 평면을 만들어 갖고 대충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면 봐봅시다. 맨 처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여기 어디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니까 대충 여기 어디쯤. 0,2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어디. 1,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1이면 뭐 대충 여기 어디쯤. 2,2면 뭐 이 정도 되나? 그 다음에 3,4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봐봐요. 지금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지금 점이 찍히는 건데 봐봐. 이렇게 되면 선생님 이거 그래프가 정답이 뭐냐면요.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돼요. 선생님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안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다 떨어지다가 올라가다 여기서 만나왔다가 여기서 올라갔다 여기서 뭔 일이 있다가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올라왔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적어도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적어도.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란색 곡선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 명료하게 지금 이제 그림이 좀 허접해 보이지만 이 직선 형태로 가는 게 제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점 개수가 몇 개입니까? X축과의 교점 개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3개입니다. 정답 바로 2번.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예, 사이값 정리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 자, 이번엔 200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방정식은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 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가하고 나를 동시에 보자면 잘 보세요. 동시에 봐도 되겠다. 이게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 너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니까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라. 미정이 또 발동하네.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분자에 해당되는 너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고 두 번째 너도 마찬가지로 예. 이거의 극한값도 당연히 0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f-1도 0이 될 것이고요. f3도 0이 돼요. 따라서 fx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자,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차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fx가 갖고 있는 정보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형태로 지금 반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x가 요런 정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0이라든지 3이었을 때 0이라는 것은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가져야 요런 정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fx를 가지고 가, 나에 대해서 저 2분의 1을 써먹으러 가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가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 잘 봐요. 바로 약분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설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 써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 x 플러스 1 여기 이제 가 부분에 대한 정보가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x 플러스 1이 이제 딱 날라가요. 이쁘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4 요렇게 2분의 1 이런 정보가 뜨겠네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8분의 1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번에는 저기 나에다가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요. 자, 리미트 x가 3을 향해서 갔었을 때 지금 표현하는 거 잘 보세요. 이 공간이 좀 작아가지고 이 녀석을 여기 바닥에다 깔아놓으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x-3이 날아가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x 플러스 2라고 qx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2분의 1이라는 정보니까 3 들어가면 4가 되겠죠. q3 값 2분의 1. 따라서 지금 q3 값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8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 두 개가 지금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요 정보 두 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나와 있는 형태에서요. 잠깐만 좀 지울게요. 자, 정보 두 개가 나와 있는 형태에 대해서 fx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직관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번 fx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점을 찍을 수가 있고요. 3이었을 때 3이었을 때 8분의 1이라는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간에 그래프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직선일지 곡선일지 뭘지 뭐 3차인지 4차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x축을 한 번은 건든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에서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3까지 이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이게 음수에서 양수로 올라가는 과정에 x절편 한 번 이상은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적어도라는 단어밖에 쓸 수가 없어요. 최대 몇 개까지 만들어지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1개 이상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형 12번인데 이번엔 뭐 실생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쫄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203번. 어느 버스가 A 정거장 출발, B 정거장에 멈춘 다음 다시 C 정거장 출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가 봅니다. 자,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까지 갈 때와 B에서 C까지 갔을 때 최고 속력이 60, 60이었을 때 A에서 C까지 갈 때 속력 20이 되는 게 최소 몇 번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결백증 걸린 운전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잘 봐요. 아까 시속 100 그거랑 똑같은 문제네. 보면은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X축이 지금 뭐 거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A 정류장, 여기가 B 정류장, 여기가 C 정류장이 있다고 치고요. 지금 여기 Y축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속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었을 때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A에서 출발, B에서 멈추고 다시 C로 도착을 한다고 돼 있고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갈 때 여기 이제 멘트 나오네. 최고 속력이 얼마? 60이었대. 그러면 잘 봐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한 번을 60을 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 아니라 60을 왔다 갔다 이러다가 가는 건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봐봐요. 아예 대놓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쭉 올라갔다가 계속 60 유지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몰라요 저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근데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가장 짧은 동선 가장 짧은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60 갔다 한 번 찍은 거 요거를 이제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적어도란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아까 A에서 B로 갈 때하고 B에서 C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에서 C까지 가는 도중에 시속 20이 걸리는 게 최소 몇 번 있냐 이거예요. 20이면 대충 여기 어디쯤 아닙니까 지금 20이면. 그러면 여기 한 군데 총 몇 번? 최소 4번은 걸린다 이거예요. 물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러다가 60에서 가면 이때는 많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20이 많이 걸리겠지만 최소 몇 번이냐 이거예요. 최소. 그래서 빨간색처럼 가장 단순화시켜서 판단만 하시면 되게 쉽습니다.